처음에는 희미한 바람 소리처럼 들리다 점차 소리가 커지면서 중저음으로 숲 전체에 울려 퍼진다. 공개된 영상은 캐나다 매니토바 숲에서 찍힌 것으로 캐나다 소재 대학에서 3개월간 의문의 소리를 연구했지만 끝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이제 소리가 아닌 진짜 실체를 드러내야 할 때다. 인류와 그의 생명체와의 진실 게임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라가르 플리오트 호수. 잠시 후 두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목격됐다. 2012년 한 지역 주민이 최초로 촬영한 영상 속에는 수십 미터 길이의 뱀 같은 거대 물체가 수면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물 위로 모습을 정확히 드러내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지인들은 호수 괴물 라가르 플리오트 소름미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을 확인한 사람들은 저 물체가 그물이 물의 흐름에 따라 떠다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거대한 그물이 호수 위를 자연스럽게 떠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커다란 뱀이나 악어가 지나가는 흔적도 아니라고 했다. 촬영 시점이 겨울인 것으로 볼 때 변온 동물인 파충류가 차가운 물에서 헤엄칠 확률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처음엔 맹수 같은 동물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이었다. 몸을 기괴하게 비틀면서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기형적으로 구부러진 허리, 날카로운 발톱. 인간의 모습을 닮았으나 비정상적으로 창백한 피부를 가진 이 괴생명체의 이름은 레이크다. 이 괴생명체는 2003년 미국 북동부에서 처음으로 목격되면서 이후 곳곳에 출몰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주로 산속에서 발견된 레이크는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잔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가까지 침입해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목격담 외에는 이렇다 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카메라에 선명하게 찍힌 레이크의 정체를 두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레이크의 존재를 믿고 있다. 2014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진 속에는 사슴을 추격하는 의문의 생명체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사람들은 전설의 괴수 저지 데블과 흡사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몸 길이 1에서 1.8m, 말 사슴 등과 비슷한 얼굴에 새빨간 눈이 특징인 저지 데블은 박쥐와 비슷한 날개를 갖고 있어 하늘을 날 수 있으며 말발굽과 같은 발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지 데블의 목격담은 1700년대 초반부터 존재했다. 1820년 스페인 국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가 미국 뉴저지에서 목격했다는 설. 1909년 1월 16일부터 1월 23일까지 30곳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출몰했다는 설. 1993년 12월 뉴저지주의 자연공원 관리자인 존 어윈이 순찰 중 두 다리로 서 있던 괴물과 조우했다는 설까지 오랫동안 저지 데블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했다. 그러던 2010년 2월 9일 미국의 라이브 전문 채널인 A&E TV 탐사팀이 저지 데블로 추정되는 괴 생명체를 열추적 카메라로 촬영해 공개했다. 오래전부터 뉴저지주 파인바레스 숲에서 정체불명의 괴 생명체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탐사팀은 이곳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촬영한 결과 목격자들이 봤다는 저지 데블과 매우 유사한 형상의 괴 생명체를 카메라에 포착할 수 있었다. 과연 카메라에 찍힌 괴 생명체는
전설로 전해지던 저지 데블이 맞을까? 지금까지 지구상에 출몰해 인간에게 알려진 괴 생명체는 주로 사진에 찍히거나 목격담이 유일했다. 그런데 여기 전설로만 알려진 괴 생명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른 주인공이 있다. 사이렌은 근처를 지나간 뱃사람들에게 노래로 마법을 거는 2명의 마녀다. 시 서펜트의 목격담은 1200건 이상 존재한다. 3마리의 인어를 발견했지만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전설과 신화로서 현대까지 구존되어 오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바다 괴물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바다 괴물들 중 판타지가 아닌 실제하는 바다 괴물도 있을까? 2016년 4월 미확인 비행 물체를 전문적으로 탐색하는 스콧 워닝은 위성 사진 프로그램을 이용해 남극 사우스 셔틀랜드 제도에 딸린 화산섬 디셉션 섬을 관찰하던 중 거대한 괴 생명체를 포착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30m는 돼 보인다. 정확히 보인 부위는 몸 중간에 불과했는데 신체의 중심 부위는 거대한 오징어를 연상케 했다. 촉수만 해도 수미터에 달하는 것 같다. 스콧 워닝은 자신이 본 위성 사진을 전설의 바다 괴물인 크라켄이라고 주장했다. 북유럽 전설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 크라켄에 대한 묘사는 1755년 저명한 박물학자 에릭 폰터피단이 쓴 노르웨이 자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크라켄은 너무 커서 사람의 눈으로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고 크라켄을 목격한 선원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다. 그는 또 크라켄의 몸 둘레는 약 2.4km이며 해초로 둘러싸여서 작은 섬이 모인 것처럼 보인다고 기록했다. 일설에 의하면 큰 바다뱀이나 새우 혹은 해파리 같은 강장 동물류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견은 거대한 문어나 대왕 오징어와 비슷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 촉수가 15m에 이르는 거대한 몸집과 함께 무시무시한 공격성을 지닌 크라켄은 문학작품이나 영화에서 인간을 공격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실제로 크라켄의 위력을 짐작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시애틀시 엘리언만 59원 부두에 있는 공공수족관에서 스파이니 독피시 샤크라는 상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후 수족관 바닥에 사라진 상어들의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모습이 발견된 것이다. 문어의 상어 사냥 모습은 2006년 한 다큐 채널의 뉴스가 선정한 톱10 영상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260년 전 박물학자 폰터피단이 크라켄을 두고 동물 세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례다. 그렇다면 크라켄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은 없을까? (2013년) 온라인 게시판에 140년 전 대왕 오징어라는 제목의 사진이 기재됐다. 이 사진은 1873년 캐나다에서 발견된 오징어의 모습으로 뒤의 막대가 욕실 샤워부스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엄청난 크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 16세기부터 지금까지 대왕 오징어는 전 세계에서 관찰됐는데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대왕 오징어는 1939년 노르웨이의 어부가 잡은 전체 길이 약 18m의 것이라고 전해진다. 대왕 오징어의 가장 큰 특징은 더듬이 팔이 다른 오징어에 비해 매우 길다는 점이다. 더듬이 팔 길이로만 따진다면 향유 고래의 크기와 별 차이가 없다.
대부분의 대왕 오징어는 죽거나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발견돼 심해에서 어떤 모습인지 알 길이 없었는데 2012년 마침내 심해 속을 유유히 움직이는 대왕 오징어를 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치치지마 섬 앞바다의 수심 630m의 어두운 바닷속. 잠수정 앞에 전체 길이 8m로 추정되는 대왕 오징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대왕 오징어는 잠수정이 준비한 미끼를 발견하자마자 다리로 감싼 채 심해로 내려갔다. 23분 후 대왕 오징어는 먹이에서 떨어져 심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인류에게 알려진 바다에 대한 지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왕 오징어는 수심 400m에서 수천 미터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이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마리아나 해구,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챌린저 심연에 100년 넘게 산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크라켄을 그저 허구의 동물로 여기기는 어렵다. 평소 크라켄이 고대 바다에 실존했다고 주장했던 미국의 고생물학자 마크 맥메나미는 2013년 네바다주의 베를린 어룡주립공원에서 크라켄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이곳은 14m 길이의 어룡 화석 잔해들이 발견된 곳으로 어룡이 사고로 좌초됐거나 과도한 플랑크톤 독소로 죽은 것이라 추정해왔다. 그러나 이곳이 매우 깊은 바다였음이 밝혀지면서 맥메나미는 특이하게 배치된 어룡뼈의 배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거기다 어룡뼈들이 각각 부식 정도가 모두 다르게 나타나 어룡이 동시에 죽은 후 매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맥메나미는 동물을 잡아먹은 후 뼈를 규칙성 있게 배열하는 습성을 지닌 문어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배열된 어룡의 척추에서 두 종류의 촉수에 붙어있는 흡입관의 패턴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된 점, 어룡의 화석 중 갈비뼈가 부러진 것이 많은 것도 크라켄과 같은 거대한 문어가 어룡의 목을 감아 졸라 죽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맥메나민의 주장이 크라켄 존재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크라켄의 화석이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점이 그의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었다. 맥메나미는 오징어와 문어와 비슷한 크라켄의 몸은 매우 부드러워 화석으로 남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어쩌면 저 깊은 바다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전설의 괴물 크라켄이 진짜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바다에 대한 비밀을 풀어낼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이다. 깊은 밤 한 남성이 숲속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뭔가를 찾고 있다. 그와 이웃들은 밤마다 숲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곤 했는데 낮에는 이상한 소리가 멈춘 대신 여기저기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있었다. 결국 이 남성은 한밤중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얼마나 흘렀을까? 잠시 후 남성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물체가 나타났다. 털로 덮여있는 듯한 형상에 선명하게 보이는 눈과 코, 입까지 전설의 괴수 빅풋과 생김새가 매우 비슷했다. 게다가 빛을 보고 도망칠 때의 몸놀림을 봤을 때 뛰어난 민첩성과 동물적인 반사신경을 갖고 있었다. 빅풋은 미국 북서부 지역의 험준한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전설의 괴수로 각 지역의 전설에 따라 사스쿼치 예티라고도 불린다. 이들의 키는 2에서 3m에
200kg이 넘는 몸무게, 그리고 유인원과 같은 외모를 지닌 반인 반수의 괴수다. 실제 빅풋을 봤다는 목격자들은 넘쳐난다. 1964년에서 1970년까지 미국에서 빅풋을 봤다는 사람들은 약 25회 300여 명에 달했고, 빅풋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발자국 외에도 사진이나 영상 같은 다양한 증거를 내놓았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패터슨 김린 필름이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로저 패터슨이 빅풋을 조사하던 중 숲속으로 걸어가는 빅풋 암컷을 카메라로 포착한 것이다. 선명하게 찍힌 빅풋의 모습에 전 세계는 흥분에 휩싸였다. 말로만 전해지던 전설의 괴물 빅풋이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 앞에 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과연 영상 속 괴수는 인류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빅풋이 맞는 것일까? 패터슨과 김린이 찍은 것으로 알려진 빅풋의 영상은 이들의 지인이 가짜 빅풋의 의상을 입고 촬영한 것으로 들통났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엔 릭 다이어와 매튜 피튼이 한 동영상 사이트에 빅풋의 사체 사진을 올려 화제를 모았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이었다. 당시 얼어서 납작해진 빅풋의 사체는 다름 아닌 고무 의상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빅풋의 존재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미국 플로리다 스테슨 대학의 인류학 교수 프랭크 포이리어는 TV나 영화의 영향으로 무의식적으로 큰 동물을 빅풋이라 부르고 있을 뿐 지금까지 빅풋의 뼈나 치아는 물론 털 한 올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존재를 부정했다. 반면 야생동물학자 존 빈더네걸은 인간이 살지 않는 태평양 북서부 지역의 숲을 지목하며 빅풋이 먹이와 은신을 위해 거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빅풋의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큰 근거는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들은 빅풋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큰 발자국을 증거로 내세운다. 미국 아이다호 주립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제프리 멜드럼은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발견된 큰 발자국들을 연구한 결과 빅풋의 발자국이라고 확신했다. 발자국의 크기는 약 40에서 42cm. 발 모양은 편평족이지만 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가 유인원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텍사스 경찰 출신의 지문 종문 전문가인 지미 칠커트 역시 1967년과 87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발자국들을 살핀 후 빅풋의 존재를 인정했다. 칠커트는 자신이 본 종문은 인간의 것과 다른 새로운 종이며 발의 모양과 종문의 형태가 조작될 가능성은 0%라고 확신했다. 일각에선 빅풋을 두고 기간토피테쿠스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빅풋으로 추정되는 생김새와 기간토피테쿠스의 생김새가 매우 유사하다. 기간토피테쿠스는 기원전 300만 년 전에서 100만 년 전까지 식물을 먹고 살았던 영장류로 키는 3-4m에 이르고 몸무게는 약 400kg으로 추정되며 직립보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많은 과학자들은 빅풋에 대해 회의적이다. 빅풋의 화석이 아직까지 발견된 점이 없는 점, 아마추어들이 어설프게 찍은 영상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을 들며 관련 논란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빅풋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빅풋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순 없기 때문이다. 과연 인류는 언제쯤
빅풋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까? 만약 빅풋이 존재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만 한다. 지구의 71%는 바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은 아직도 수중의 5%도 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 진화론적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괴 생명체가 지구 어딘가에 존재할 수도 있다. 괴 생명체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전설이 만들어낸 상상일지도 아니면 실존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생명체일지도 모르지만 인류는 계속해서 괴 생명체를 추적할 것이다. 인류 역사의 대반전을 기대하면서 말이다.